JC. 넵.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갑자기요? 이민? 이민? 부동산 관련해서 물어보는 거 아닌가? 네, 미국으로 이민 오는 부분요. 이민이라. 어느 정도 학벌 좋고 좋은 직장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면 굳이 미국으로 이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또 학벌이나 직장 같은 거하고 상관없이 한국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. 제주에 보면 웬만큼 잘 사는 그런 친구들이 이민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,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민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친구들이 연락 오면 미국 병 빨리 빼라고 이야기를 하죠. 왜요? 대한민국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 본인하고 맞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나 이병철 회장님 같은 사람도 나오고, 굳이 삼성, 현대, 대우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부자들이 많은 나라거든요, 한국이. 그분들 다 한국에서 이뤘잖아요. 한국은 뭐가 좀 박진감 넘치는 나라거든요. 그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헬조선이니 뭐 미래가 없는 나라니 혹은 뭐 우울한 나라 뭐 그런 소리를 한국에서는 하는데, 사실 밖에서 보는 한국은 진짜 엄청난 나라입니다. 이게 사실 일본보다 작은 섬나라거든요. 뭐 잘은 모르겠지만 남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의 한 4배 정도 더 클걸요? 그리고 뭐 북쪽은 막혀있죠. 동서남 바다죠. 뭐 대륙으로 연결된 게 아니니까 사실은 한국은 작은 섬나라라고 봐야 되거든요. 그 조그마한 나라에 캘리포니아의 뭐 4분의 1 정도 사이즈라던가?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. 하여튼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삼성, 현대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. 베스트바이 같은 데 가서 물어보면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말하는 세일즈맨들이 제법 많았었거든요. 한국을 마치 이제 전쟁 끝나고 힘든 나라 정도로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이 많았습니다. 그때 뭐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요즘은 한국이 부자 나라다, 잘 사는 나라다, 미국 사람들한테 그 정도의 인식은 있는 것 같거든요. 트럼프가 부자 나라 도와준다고 막 언론에서 막 떠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잘 사는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BTS 같은 것도 영향을 좀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실제로 지도를 딱 가져다 주고 여기가 한국이다 하고 딱 가르치면 그 미국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깜짝 놀랍니다. 내가 왜 예전에 오피스에서 사람들한테 한번 가르쳐줬잖아요. 한국이 요거야 하고 하니까 다들 깜짝 놀라잖아요. 그 조그만 나라에 뭐 삼성, LG, 현대, 뭐 대우 뭐 해가지고 뭐 배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전화기도 만들고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 이렇게 축구, 야구 이렇게 국제대회 할 때마다 잘 못하느니 뭐라고 하는데, 그 인구에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엔 100점인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. 그 사이즈의 그 인구에 어마무지한 게 많은 나라이거든요. 그 좁은 데서 그 정도로 어마무지한 게 많다는 것은 그 안에 뭔가 박진감 넘치게 막 돌아가는 게 많다는 이야기거든요. 뭐가 막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돈이 있다는 이야기고, 돈이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 기회가 있다는 거고,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국에서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쯤 미국에 이제 부동산 투자하려고 요래조래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. 사는 게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제가 미국에서 살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이 기회가 상당히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요. 물론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미국은 이렇게 빵 터지는 게 없잖아요. 찔끔찔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그리고 재산 정식 면에서 미국은 천천히 가더라도 안전한 건 있죠.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하면 중산층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의 중산층 말고 한국에 있는 중산층 정도 수준으로는 살 수 있는 게 또 이 나라인 거는 맞거든요. 뭔가가 잘 되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사실 미국 병에 걸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. 근데 제 친구들 보면 그런 애들이 이민을 제일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.
뭐 그런 대로 잘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경제력이 되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, 그 친구들을 보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본인들한테는 성장하기에 일단 터가 제일 좋은 나라인 것 같은데 왜 자꾸 그러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, 그래서 그런지 친구들을 제가 조금 말리죠. 제 생각에는 돈이 애매하게 많은 분들이 이민을 생각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애들 교육도 그렇고 상속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재산을 불리는 것도 그렇고 한국에서 확 튈 정도로, 그리고 안 무너질 정도로 탄탄하지 않고 애매하게,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돈을 이렇게 많이 큰 돈을 물려받았다든지 혹은 땅값이 확 올라가지고 갚으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고 아차면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고, 이런 상황이라면 미국이 낫죠. 그래도 여기는 안정적이니까 그분들은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을 원할 거잖아요. 그런 분들은 인민을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진짜 정말 권하고 싶은 것은 지방에서 태어나고 지방에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지방을 못 벗어나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서도 힘들게 계속 살아야 되는 사람들, 그 상황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그 힘든 사람들이 있거든요.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내 친구들 중에서도 있고 뭐 후배들 중에서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도 있는데, 이 밑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끝까지 이렇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.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친구들이 이민을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 태어나서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엄청 열심히 사셔서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지방 출신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계속 자랐고 뭐 친가 외가 아직도 다 지방에 계시고 우리 처갓집도 지방에 계시고,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25년 이상 살면서 또 전국 각지의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오랫동안 지금 15년 정도를 지금 하고 살고 있는 제가 제주의 사람들을 보면서 실제로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. 한번 확 엎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민만큼 화끈한 뒤집기 할 수 있는 건 없죠.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, 뭐 눈치 볼 사람 없지.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 나라가 기회의 땅이 될 수 있거든요. 지방 출신이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라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민 한번 해볼만 하죠. 뭐 이러나 저러나 이러주구나 저러주구나 이런 자세로. 이게 나쁘게 보면 도피가 될 수 있는 거지만 좋게 보면 새로운 도전이잖아요. 완전히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. 미국에서는 그래도 몸만 열심히 써가지고 뭘 열심히 살면 중산층 정도 수준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아무리 죽으라고 열심히 해도 여기에서 현실적으로 더 나아지는 게 힘들다, 열정적으로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,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다, 이런 판단이 든다면 그건 본인이 알거든요. 본인이 그걸 느끼거든요. 이럴 때는 미친 용기를 가지고 뒤집기를 한번 한다고 생각하고 이민 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운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? 제가 언젠가부터 느낀 건데 세상 살면서 운도 정말 큰 부분이더라고요. 운이 들어오는 사인이 있고 운이 나가는 사인이 있더라고요. 운이 들어오는 사인은 두 개가 있는데, 힘들다,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힘든 거 말고 정신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신체까지 힘들어지는 같은 그런 느낌 드는 이 부분을 잘 지나가면 그 뒤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. 두 번째는 주위에 괜찮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. 같이 놀면서 노는데 뭐 술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그런 사람 말고, 맘먹고 이런 사람 말고 주위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행운이 오더라고요. 제가 플라이어에 보면 귀하의 행운이 되어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제 플라이어 마지막에 박혀있는 문구는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, 이거 보고 그런 거 보고 누가 연락을 합니까? 사실은 어느 순간 꺼다란 제 진심으로 내가 당신의 행운이 되어드리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. 궁극적으로 제이정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만으로 행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. 그게 그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, 뭐 이걸 갖다 비즈니스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는 그런 종류의 것이 되어 있는 거죠. 이민이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극도로 힘든 새로운 환경에 나를 집어넣음과 동시에 주위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수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 이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, 아니
그런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됐을 때는 미친 용기를 내 가지고 뒤집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던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는 작업 정도로 쉽게 생각하면 좋겠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결정인 건 맞죠. 그러면 이민을 올 때 그 중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내 생각에는 희생정신인 것 같습니다. 이 나라는 희생하면서 발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돈 버는 건 없다고 봅니다. 미국에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 일을 적게 하고 돈을 더 번다는 것은 아닙니다. 미국이 한국에 비해 안락하고 편안하다는 것도 더 아니고요. 인건비가 높으니까 돈 모으기가 조금 좋습니다. 물론 인건비가 높은 만큼 다른 물가도 비쌉니다. 근데 돈 모으기는 인건비 높고 물가 비싼 게 차라리 낫습니다. 많이 일하면 돈을 많이 벌 거고, 나가는 돈은 아끼면서 줄이면 아껴지니까요. 식빵 안에 잼 하나만 발라 먹고 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까? 저도 대학교 때 약간 미쳐가지고 첫 집 사고 난 뒤에 밥, 계란, 간장만 가지고 6개월 정도를 살아봤는데요. 그때는 뭐 쌀값도 쌌고 계란값도 엄청 쌌거든요. 근데 어떻게 사라지더라고요, 이게. 열심히 주말에 쉬는 날 없이 몇 년을 하다 보면 생활이 조금 나아지는 거겠죠. 그리고 그 나아지는 것이 이렇게 반복돼서 쌓이다 보면은 은퇴 시점에는 그나마 안정적인 은퇴를 할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?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SNS에 현혹되어서 다들 놀려 다니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그런 SNS를 볼 시간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. 이민으로 와서 더 나은 생활을 꿈꾸는 경우라면 사실상 크게 재미있지는 않을 것입니다. 실제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저를 비교를 해보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저보다 더 잘 누리고 살고 일하는 시간과 양도 제가 훨씬 더 많거든요. 꼭 주기적으로 즐겨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좀 힘듭니다. 가령 예를 들어 주기적으로 술집에 가야 되고 주기적으로 노래방에 가야 되고 이런 게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은 미국이 좀 힘들죠. 사실 좀 그렇게 할 때도 별로 없고요. 그런 재미는 사실 어찌 보면 좀 버려야 되는 거죠. 내 가족과 내 자식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발전하는 재미가 있습니다. 가족을 위한 희생? 이런 것이 약간 불가피하다고 봅니다. 기러기가 되었던 취업인민이 되었던 애들 키우는 게 되었던 돈이 많아서 쓰고 왔던 뭐가 됐든 본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오는 경우는 돈이 많은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든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민은 희생정신이 기본이라고 봅니다. 따봉!